1989년 미스코리아 진은 참가번호 1989년 미스코리아 경남진. 수만 명의 환호 속에 금빛 왕관을 썼던 21살 이미연 씨. 그녀는 1991년 돈 많은 사업가의 며느리가 되며 온 국민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누구나 꿈꾸던 현대판 신데렐라의 탄생이었죠. 하지만 결혼 1년 만인 1992년 가을, 그녀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연기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경찰에 말했습니다. 말다툼하다 홧김에 지갑만 들고 집을 나갔으니 곧 돌아오겠지요.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댁 식구들은 그녀가 밖으로 돌다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탐문을 해도 그녀의 행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려한 왕관을 썼던 미스코리아 이미연은 그렇게 부도덕한 도망자가 된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제 실종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인 2000년 8월,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성북동 대저택 마당을 장식하던 육중한 돌 테라스가 집안 치마로 쩍 갈라지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자 집주인은 어쩔 수 없이 집안 보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굴착기가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흙더미를 들어 올린 순간 현장 작업자들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얀 생석회 가루가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구덩이 안, 화려한 자수가 놓인 비단 이불에 쌓인 채 8년간 갇혀있던 백골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앙상한 손가락에는 1989년 당선 기념으로 받았던 황금 반지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8년 동안 이 집 마당 아래 갇혀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울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누가 이 아름다운 여인을 차가운 땅 속에 밀어 넣었을까요? 그리고 8년 전 그날 밤, 이미연 씨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미제 사건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시작합니다. 1992년 10월 14일 새벽 2시, 대한민국 부촌의 상징인 서울 성북동의 한 대저택 앞에는 정막을 깨고 순찰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집주인이자 유망한 사업가였던 32살 박현준 씨가 아내 이미연 씨의 가출을 신고한 것이었죠. 어젯밤 심하게 다퉜습니다. 방송 복귀 문제로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 제가 잠시 서재로 들어간 사이 지갑만 챙겨서 나가버렸어요. 평소에도 허영심이 강하고 밖으로 도발적으로 다니던 사람이라 금방 올 줄 알았는데 경찰이 들이닥친 저택 거실은 기이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현관에 덩그러니 놓인 미연 씨의 구두였습니다. 평소 그녀가 가장 아끼던 외출용 명품 구두는 그대로인데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보이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애가 워낙 화려한 것만 좋아해서 우리 집 분위기에 적응을 못했어요. 아마 연예계 쪽 사람들과 연락해서 숨어버린 게 아닌가 싶네요.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CCTV가 없던 시절 성북동의 높은 담벼락은 그날 밤의 진실을 철저히 가두었습니다. 미연 씨의 실종은 그렇게 연예계 환상에 빠진 세대의 철없는 가출로 분류되어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인 2000년 8월, 밀레니엄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려는 듯 서울에는 며칠째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성북동 저택마당 한복판, 실종 직후 시어머니의 명령으로 지어졌던 육중한 석조 테라스가 집안 치마를 견디지 못하고 쩍 갈라졌습니다. 테라스가 무너지며 집 본체의 기초까지 흔들리자 남편 박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보수 공사를 결정했습니다. 안 돼. 이 테라스가 우리 집 가문을 지키는 기운이야. 절대 손 떼지 마라. 시어머니는 비를 맞으며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집이 무너지게 생긴 판에 아들은 공사를 강행했죠. 굴착기 버킷이 갈라진 테라스 바닥에 콘크리트를 지식이고 깊숙한 흙더미를 퍼올린 순간 현장은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누런 흙더미 사이로 드러난 것은 썩지 않은 화려한 자수 비단 이불 뭉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불 틈새로 하얀 가루와 함께 앙상하게 마른 사람의 손가락 뼈가 툭 떨어져 나왔습니다. 8년 전 금빛 왕관을 썼던 그 가녀린 손가락에는 1989년 미스코리아 당선 날짜가 새겨진 황금 반지가 여전히 주인을 지키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1989년 여름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웠던 21살의 이미연 씨는 그야말로 경남의 자랑이었습니다. 서구적인 이목구비의 단아한 미소, 진의 왕관을 쓰고 파란색 수영복을 입은 채 눈물을 흘리던 그녀의 모습은 전 국민의 가슴에 각인되었죠.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아닌 성북동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미연 씨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조모 손에서 자란 소위 개천에서 난 용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1991년 정재계의 발이 넓은 자산가 집안의 외아들 박현준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세상은 축복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저택의 문턱은 미스코리아 왕관보다 높고 차가웠습니다. 얼굴 반반한 거 말고 내가 우리 집에 보태준 게 뭐가 있느냐? 방송물이 무섭긴 무섭구나. 조신하게 살림이나 배울 것이지. 밖으로 돌 생각만 하니. 시어머니의 언어폭력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미스코리아 출신이라는 점을 사치와 허영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미연 씨가 평소 아끼던 화장품 하나, 옷 한 벌까지도 근본 없는 집안 티를 낸다며 트집을 잡았죠. 더욱 미연 씨를 힘들게 했던 건 남편 박 씨였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미모에 반해 구애했지만 결혼 후에는 아내의 화려한 과거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오늘 만난 놈은 누구야? 연기 학원 강사가 내 얼굴만 보던데 좋아 죽겠지? 라는 의처증 섞인 폭언은 미연 씨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미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다시 방송에 복귀해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싶어 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숨겨둔 붉은 비밀 일기장에는 오늘도 견뎠다. 언젠가 나만의 무대에 다시 서는 날 이 어둠을 웃으며 말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 직전 그녀는 연기 학원 강사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절박한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열망이 결국 그녀를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려 했던 한 여자의 소박한 꿈.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성북동의 짙은 그늘은 그녀의 화려한 이름만큼이나 깊고 어두웠습니다. 1992년 당시 수사는 전적으로 시어머니의 각본대로 흘러갔습니다. 실종 사흘째 되던 날 경찰이 다시 저택을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연 씨가 낯선 남성과 카페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 여러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우리 아들 몰래 이런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 남자는 미연이가 방송 복귀를 도와달라며 매일같이 연락하던 연기 강사예요. 실종 당일에도 이 남자와 긴 통화를 했다는 기록이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에는 며느리에 대한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수사팀이 확인한 결과 실제로 실종 직전 미연 씨의 통화 목록에는 해당 남성과의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에게 미스코리아 출신의 화려한 여성이 가정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꿈과 사랑을 찾아 떠났다는 이야기는 매우 그럴싸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여기에 시어머니의 치밀한 증언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녀는 미연 씨가 평소 집안의 폐물 일부를 몰래 챙겨두는 것을 보았다며 이번 가출이 치밀하게 준비된 야반도주라고 주장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부정한 아내라는 낙인은 수사의 본질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남편 박 씨에 대한 강압 수사보다는 미연 씨의 행적을 쫓는 데 모든 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미연 씨의 표정은 연인을 대하는 설렘이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연락했던 남성은 단순한 조력자였을 뿐이지만 시어머니는 그 관계를 치정으로 둔갑시켜
수사의 초점을 집 밖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거 봐라. 내가 뭐라고 했니? 근본 없는 애들은 결국 사고를 친다니까. 시어머니의 차가운 미소 뒤에서 그렇게 한 젊은 여자의 실종은 스캔들이라는 화려한 포장지에 쌓여 미제 사건의 늪으로 가라앉았습니다. 1992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8년은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격변을 겪은 시기였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해 문화를 뒤흔들고 IMF라는 국가적 위기가 몰아쳤으며 세상은 어느덧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성북동의 대저택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미연 씨가 사라진 직후 시어머니는 마당에 대대적인 공사를 지시했습니다. 집안에 흉한 기운이 돌아서 안 되겠다는 게 이유였죠. 그녀는 미연 씨가 평소 좋아하던 꽃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육중한 대리석과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대형 석조 테라스를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마당을 뜯어 고치는 시어머니의 독한 심성에 혀를 내둘렀지만 그 아래 무엇이 짓눌려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 박 씨는 8년 동안 철저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살았습니다. 바람난 아내 때문에 상처받은 남자라는 타이틀은 오히려 사업상 신뢰를 얻는 데 이용되기도 했죠. 그는 가끔 마당 테라스에서 지인들과 와인 파티를 열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자연의 힘이었습니다. 2000년 8월 밀레니엄의 첫 여름은 가혹했습니다. 서울에 수백 밀리미터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성북동 산자락의 집안은 물을 머금고 팽창하다 못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두둑하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견고해 보이던 마당의 석조 테라스 중앙이 쩍 갈라졌습니다. 집안이 침하하면서 거대한 화강암 판들이 서로 맞물려 솟아오른 것이죠. 집의 본체 벽면까지 균열이 가기 시작하자 남편 박 씨는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안 된다. 이 땅을 파면 우리 가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단 말이다. 시어머니는 비를 맞으며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고 울부짖었습니다. 평소의 우아함은 간데없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광인처럼 삽을 든 인부들에게 달려들었죠. 하지만 집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 아들에게 어머니의 미신 섞인 고집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 8월 15일 광복절 아침 육중한 포크레인의 버킷이 마침내 8년 동안 진실을 짓누르고 있던 그 차가운 바닥을 내리찍었습니다. 포크레인의 육중한 갈고리가 갈라진 대리석 판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서 기괴한 층이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인 흙바닥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10cm 두께의 단단한 콘크리트 층이 덧대어져 있었고 그 틈새로 하얀 가루들이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사체 부패를 막고 냄새를 차단하기 위해 뿌려진 생석회였습니다. 어이, 이게 뭐야? 여기 왜 시멘트가 있어? 작업 반장의 외침과 함께 인부들이 삽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들을 걷어내자 8년 동안 공기가 차단된 채 박제되어 있던 끔찍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흙과 생석회 가루 뒤범벅이 된 채 나타난 것은 촌스러운 원색이 아닌 은은한 미색의 고급 비단 이불이었습니다. 8년 전 시어머니의 안방에 놓여있던 최고급 자수 이불 세트 중 하나였죠. 인부들이 떨리는 손으로 이불 뭉치를 살짝 건드리자 사가버린 섬유 사이로 검게 변한 뼈마디들이 툭툭 붉어져 나왔습니다. 8년 전의 화려함은 간데없고 오직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버텨온 차가운 백골이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물러서는 인부들 사이로 남편 박 씨는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았고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그건 내 이불이야. 내 이불 내놔. 라며 흙바닥을 긁어댔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 끝에 찾아왔습니다. 시신의 오른쪽 약지 손가락 뼈에 무언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흙을 닦아내자 희미하게 빛을 뿜어낸 것은 다름 아닌 1989년 미스코리아 경남 진 당선 날짜가 새겨진 18K 황금 반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말대로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왕관을 썼던 그 손으로 비단 이불을 움켜쥔 채 8년 동안 차가운 지하 테라스 아래 갇혀 자신의 결백을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성북동 대저택의 우아한 마당은 사실 거대한 공동묘지였고
그 위에서 가족들은 8년 동안 태연하게 웃으며 파티를 즐겼습니다. 2000년의 과학은 1992년의 방관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발견된 유골은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압수되었고 당시로서는 최첨단이었던 유전자 감식과 법의 인류학적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범인이 뿌린 생석회와 두꺼운 콘크리트는 역설적이게도 외부균의 침입을 막아 유골의 상태를 완벽하게 보존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이미연 씨의 두개골이었습니다. 법의학 전문의는 사체 검안 도중 두개골 후두부에서 무언가 무거운 둔기에 강하게 가격당해 함몰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상처의 모양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망치나 벽돌이 아닌 원형의 날카로운 테두리가 있는 독특한 형태였죠. 수사팀은 즉시 1992년 당시 저택에서 사라졌던 미스코리아 트로피의 바닥면과 대조했고 그 형태가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웠던 승리의 상징이 그녀의 생명을 앗아간 흉기로 변했던 겁니다. 이어지는 증거는 시신을 감싸고 있던 비단 이불이었습니다. 섬유 분석 결과 이 이불은 당시 일반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었던 프랑스산 천연 실크로 제작된 맞춤형 제품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성북동 인근의 고급 한복점을 샅샅이 뒤졌고 1991년 시어머니가 아들의 혼수를 준비하며 본인용으로 특별 주문했던 수선화 자수 이불 세트 중 하나라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며느리를 그토록 경멸하던 시어머니가 자신의 이불로 며느리의 죽음을 덮어버린 잔인한 모순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은 콘크리트 조각 사이에서 발견된 목장갑 한 짝에서 나왔습니다. 8년 전 공사 도중 범인이 실수로 흘린 것으로 보이는 이 장갑 안쪽에서 미세하게 남아있던 상피세포가 검출되었습니다. 2000년의 DNA 증폭 기술은 이 미세한 흔적에서 유전자 지도를 추출해냈고 그것은 남편 박 씨의 것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출이라는 가면 뒤에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1992년 10월 13일 밤 성북동 대저택의 거실에는 폭풍 전야 같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현주는 고가의 위스키를 연신 들이켜며 아내 미연 씨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시어머니가 슬쩍 건넨 미연 씨와 연기 강사가 함께 있는 사진이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남자랑 무슨 짓을 하고 다녔어? 방송 복귀? 웃기지 마. 넌 그저 밖으로 돌고 싶어서 안달난 계집일 뿐이잖아. 박 씨의 의처증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미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믿어달라. 이건 내 꿈이다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장식장 한복판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던 미스코리아 트로피였습니다. 그 트로피는 미연 씨에게는 가장 빛나던 청춘의 훈장이었지만 박 씨에게는 아내를 대중에게 뺏긴 것 같은 열등감의 상징이었습니다. 말다툼 끝에 미연 씨가 짐을 싸기 위해 돌아서는 순간 박 씨는 이성을 잃고 육중한 황동 트로피를 치켜들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미연 씨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거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바닥은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었고 왕관을 쓴 여인의 조각상은 주인에게 가장 잔인한 흉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며느리를 보고도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고 있는 아들이 뺨을 강하게 내리치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런 물건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순 없다. 넌 방으로 들어가 있어. 내가 다 치우마. 시어머니는 즉시 안방에서 자신이 아끼던 최고급 비단 이불을 가져와 시신을 꼼꼼하게 감쌌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아니라 피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하려는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자신이 관리하던 사설 경비업체와 인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안의 흉한 기운을 누르기 위해 당장 내일 새벽부터 마당에 석조 테라스를 올려야겠다는 명령을 내렸죠. 다음 날 새벽 인부들이 도착하기 전
시어머니는 직접 마당 구덩이에 생석회 수십 포대를 쏟아부었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살인을 덮기 위해 그녀는 며느리의 존재 자체를 콘크리트 아래 영원히 매장해버린 것입니다. 아들을 살인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뒤틀린 모성애와 평소 눈엣 가시였던 며느리를 완벽하게 제거했다는 잔혹한 안도감이 성북동의 마당 위로 두꺼운 콘크리트가 되어 덮였습니다. 2000년 9월 시어머니와 사업가 아들 박 씨가 나란히 수사팀 앞에 섰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 완전 범죄라는 오만한 확신을 심어주었지만 눈앞에 놓인 미스코리아 트로피와 흙 묻은 비단 이불 앞에서는 그 확신도 무참히 깨져나갔습니다. 현준아, 너는 아무 말도 마라. 내가 다 시켜서 한 일이다. 취조실에서도 시어머니는 아들의 입을 막으며 서슬 펄언 기세를 뿜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 박 씨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매일 밤 마당을 내려다보며 느꼈을 공포, 그리고 자신의 범행 도구인 트로피가 증거로 돌아온 현실을 견디지 못한 것이죠. 박 씨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그날의 진실을 뱉어냈습니다. 미연이가 그 남자랑 통화하는 걸 듣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다시 화려한 세상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려보니 트로피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동기는 삐뚤어진 소유욕과 열등감이었습니다. 미스코리아라는 타이틀에 반해 결혼했지만 정작 아내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은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시어머니의 동기는 더욱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죽인 아들을 가련하게 여겼습니다. 천한 계집 하나 때문에 내 귀한 아들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는 것이 그녀의 뒤틀린 논리였습니다. 그녀는 시신을 묻을 장소를 지목하고 인부들을 감시하며 콘크리트를 치게 한 설계자였습니다. 8년 동안 시신이 묻힌 테라스 위에서 지인들과 웃으며 차를 마셨던 그녀의 냉혈함에 수사관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2001년 초 법원은 박현준에게 무기징역을, 사체유기 및 범인 도피를 주도한 시어머니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자신들의 가문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콘크리트 아래 매장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미연 씨의 유골은 8년 만에 성북동 저택을 벗어났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황금 반지는 이제 그녀를 평생 그리워하던 조모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망간 부정한 아내라는 오명을 벗고 그녀는 비로소 화려한 왕관보다 가벼운 영혼이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화려한 금빛 왕관이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린 한 여인의 비극,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미스코리아 며느리의 실종과 대저택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진실을 밝히는 빛은 바로 여러분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